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비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비정연파라는 이야기는요, 교류는 이렇게 정연파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 정연파가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 보고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비정연파라는 것은요, 주파수가 각기 다른 정연파 값이 합쳐져서 어떠한 일그러진 파형이 나타나는 거 보고 비정연파로 하고요. 일그러졌기 때문에 외형이 됐다 해서 외형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정연파 값이 합쳐지는 어떤 분석법 보고 풀이의 분석이랍니다. 풀이의 분석. 그리고 원인을 보자면요, 어떤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일그러진 경우도 있고요, 변압기 철심에서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발생되기도 합니다. 변압기에서 히스테리시스 현상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이오드의 비직진성 전류에 의해서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비정연파 구성에 대해서 보면요, 비정연파 교류는요, 직류분, 기본파, 고주파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걸 암기할 때는 앞 글자를 따서요, 직, 기, 고 하고 암기를 하겠습니다. 직, 기, 고, 지키고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고조파라는 것은, 이 고조파를 보자면은, 자, 기본파인 정연파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고조파라는 것은 주파수가 특정 배율이 되는 파형 보고 고조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기본파죠. 그러면은 제2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3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자면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파수 변동이 3번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제3고조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각 파의 시료값의 벡터 합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전압함수가, 자, 이 부분이 직류분이 됩니다. 그리고 V1, 자, 오메가 t죠. 이 부분이 기본파예요. 그 다음에 3오메가 t, 몇 오메가 t, 주파수의 특정 배율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조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벡터 합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직류분은 위상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2를 뺀 게 이 V1, 이 부분이 시료값이 되겠죠. 자, 3고조파도 이 부분이 시료값이 되고요, 이 N고조파도 얘가 시료값이 되겠죠. V0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은 벡터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비정연파의 실효 값이 되는 거예요. 실효값. 전류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 따고 여기 따고 여기 따서 각자 제곱으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얘가 실효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연파의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성분끼리만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성분끼리요. 직류분의 전압과 직류분의 전류를 곱해주면 되고요, 기본파의 전압과 기본파의 전류를 곱해주고요, 3고조파의 전압과 3고조파의 전류를 곱해주면 되고요, N고조파 전압, N고조파 전류 이런 식으로 곱해준 다음에요, 모두 더해주면은 이 유효전력이 되는 거고요. 피상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서 전압값, 시료값을 구하고요, 이 부분에서 전류값, 시료값을 구했을 때 전압의 시료값과 전류의 시료값을 곱해주면은 피상전력이 되겠죠. 자, 이 역률도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참고로 봐두세요. 자, 유효전력 구했고 피상전력 구했죠. 유효전력 P는 피상전력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역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외역률을 보면요, 외역률은요, 기본파분의 각 고조파의 벡터 합이 됩니다. 벡터 합 하면은 각 값의 제곱값을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요, 모두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벡터 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이 비정연파의 의미에서, 자, 풀이의 분석 이거 좀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 기, 고, 지키고, 지키고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연파의 시료값, 자, 얘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를 씌워 가지고 각자의 시료값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고요. 자, 유효전력은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뭐 피상전력이라든지 역률은 보지 마시고요. 자, 외역률도 볼게요. 기본파 분에 얼마만큼 일그러졌냐, 얘가 외역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고조파의 벡터 합, 즉 루트에 각 성분의 제곱을 다 더해준 다음에 기본파인 정연파 값을 나눠주면은 외형률이 되는 거예요. 설명은 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뭐 자기포화, 히스테리시스 현상, 전기자 반작용 혹은 뭐 다이오드의 비직진성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하지만은 2번 오메 법칙, 얘는 전기의 기본 법칙이잖아요. 비정연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사인파 교류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직, 기, 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답은 4번 삼각파가 되는 거고요. 3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비사인파는 비정현파가 되는 거예요. 사인파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문제는 직, 기, 고 이렇게 하면 답이 1번 순시파 이렇게 되겠죠. 2번 3번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사인파 교류 회로의 전력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단 답으로 외워둘게요. 자, 1번 맥류 성분과 사인파의 곱, 뭐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뭐 맥류라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5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 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자, 이 문제 나오면요, 비정연파 나오면 무조건 답이 3번 풀이의 분석입니다. 풀이의 분석. 비정연파는 풀이의, 무조건 암기해 두시고요. 6번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는 것은,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에 V0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뚝뚝뚝 Vn의 제곱 이렇게 나타난다 했죠. 그러니까 자,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이죠. 제곱의 합 한 다음에 이 제곱근을 하는 거예요. 루트 보고, 이 루트 보고, 자, 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의 제3고조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이런 파형 보고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었죠. 무슨 파라 한다 했죠? 구형파라 한다 했죠. 구형파. 구형파는 반듯하니까 직류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교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교류 맞습니다. 하지만은 사인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형파도 비사인파라 하고요. 제3고조파의 주파수는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이 구형파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먼저 이렇게 정연파가 있어요. 자, 하지만은 자, 이러한 제3고조파가 발생을 했다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더해져서 커지고요. 이 부분은 서로 감소돼서 작아지겠죠. 그래서 뭐 2고조파, 뭐 몇 고조파 막 수없이 많이 합쳐지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구형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물어봤죠. 자, 주파수는 F고요. 자, 여기 문제에서 전압값이 나오고 이 T가 뭐였죠? 주기였죠. 주기. 주파수 F는 T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주기 T가 10ms니까 자, 10 곱하기 밀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분의 1. 얘를 계산하시면요, 위에는 1이고 분모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엔터 누르시면은 자, 100이 나오죠? 즉 100Hz예요.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 제3고조파 주파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3고조파는 이 기본파 주파수의 몇 배란다 했죠? 3배예요. 그래서 얘도 3배가 되는 거고 여기도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00H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00Hz.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회로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료값은, 자, 이 문제 복잡하다고 패스하지 마시고요.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가만히 보겠습니다. 자, 이 3은 직류분이에요. 얘가 오메가 T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파가 되는 거고요. 자, 3 오메가 T죠. 그러면 여기가 3고조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전류 I의 시료값은요, 각 성분의 시료값의 제곱에 합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루트를 먼저 써주시고요. 이 3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시료값입니다.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문제에서 친절하게 루트 2를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료값이 되는 겁니다. 10의 제곱 플러스, 자, 이 부분도 이 5만 따면 돼요. 5의 제곱. 자, 얘를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요,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루트 134가 나오는데 변환키 누르시면은 11.575가 나와요. 11.575가 되죠. 그러면은 답에서 보면은 1번 11.6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전류 i가 3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4 사인의 3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로 표시되는 전류의 사인파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럼 얘도 최대값이고 얘도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최대값 또한 벡터 합으로 하는 겁니다. 루트에 자 요놈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3, 3은 9, 4, 4, 16 플러스 하면은 25가 되죠. 얘는 5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5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 R이 4ohm이고요. 오메가 C분의 1, 얘는 XC죠. 얘가 36ohm을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이러한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은 몇 암페아인가 하고 물어봤죠. 10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류를 구하려면은 자, 전류 I는 Z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압에서 기본파가 있죠. 기본파가 있고 3고조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5고조파가 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기본파의 전류인 I1을 구해보면요. 임피던스 Z1분의 전압도 V1 이것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시료값이기 때문에 전압은 120V겠죠. 자, V1은 120V가 되는 거고요. Z1은 루트의 요놈의 제곱 4의 제곱 플러스 36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3고조파 때문에 발생하는 전류는 I3라고 쓸게요. 3고조파 전류 임피던스도 Z3 전압도 V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V3는 이 부분이 시료값이죠. 60V가 되는 거고요. 루트에 얘가 XC인데 이 부분에 3고조파니까 3ωC가 되겠죠. 밑으로 3으로 나눠주니까 이를 3 나눠주면 12ohm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고조파 전압에 발생되는 전류를 I5 5고조파 전류를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도 Z5가 되는 거고요. 전압도 V5가 되는 겁니다. 이때 5고조파의 전압은 30V잖아요. 자, 30 나누기 루트에 4의 제곱 플러스 5고조파니까 이 부분이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5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5분의 36의 제곱 계산기로 각자 값을 다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I1을 구해보면요. 자, 분수 표시 누르시고 120V 나누기 루트에 4의 제곱 플러스 36의 제곱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3.31A가 나오죠. 약 3.31A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3고조파 전류를 구하면은 60 나누기 루트에 4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4.74A가 나오죠. 약 4.74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고조파 전류를 구해 볼게요. 자, 30 나누기 루트에 4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자, 분수 표시 한 번 더 하시고 36 나누기 5 한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 제곱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3.64A가 나오죠. 3.64A가 나오는데 이 각 고조파 전류의 얘네들이 시료값인데 전체 전류의 시료값을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자, I는 루트에 I1의 제곱 플러스 I2의 제곱 플러스 I3의 제곱 하고 계산을 해 보시면요. 루트에 먼저 I1이 3.31A죠. 3.31 제곱 플러스 I3는 4.74A죠. 4.74의 제곱 플러스 I5는 3.64예요. 3.64의 제곱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6.83A가 나오죠. 6.83A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6.8A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 굉장히 어렵죠. 10번 같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다른 거 다 공부하시고 시간 남을 때 하시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버려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비사인파 교류 회로에서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때 전력은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준다 했죠.
전압의 제3고조파, 전류의 제3고조파.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2고조파, 3고조파, 3고조파 5, 5, 7 다 답이 안 되겠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이 4ohm이고요. 오메가 L이 3ohm의 직렬 회로에 이러한 전압을 가할 때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이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저항이 4ohm이 있고요. 리액턴스 XL이 3ohm이잖아요.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J 써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 이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그러면은 이때 이 전압 V가 요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전류 I가 흘렀을 때요. 이때 전력은 이 전류를 알고 이 저항값을 알면은 I 제곱 R로 구하면 됩니다. 기본파의 전류를 구하면요. Z1분의 V1이 되는 겁니다. V1은 100V가 되는 거죠. 시료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Z1은 3대 4대 5.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고조파 전류를 구하면요. Z3분의 V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Z3는 자, 여기 임피던스 Z3를 구하려면은 이 오메가 L이 3오메가 L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자, 저항 4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분의 3고조파 전압이 30V죠. 그렇기 때문에 30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요. 분수 표시 누르시고 30 나누기 루트에 4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변환키 누르시면 3.04A가 나오죠. 3.0 반올림하면 05A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류를 구하신 다음에 유효 전력 P는 I1의 제곱 곱하기 R 플러스 I3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I1은 20A죠. 20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4ohm. 자, 플러스 I3는 3.05A죠. 3.05의 제곱 곱하기 4 하고 계산기를 누르시면요. 20의 제곱 곱하기 4 더하기 3.05의 제곱 곱하기 4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1637.21이 나오네요. 1637.21. 자, 전력 P니까 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2번 문제라든지 방금 전에 10번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자, 이런 문제들은 굳이 맞추려고 노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파의 3%인 제3고조파와 4%인 제5고조파, 1%인 7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 외형률은 기본파분의 루트에 뭐 3고조파면은 V3의 제곱 플러스 자 5고조파면은 V5의 제곱 플러스 7고조파면은 V7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기본파를 1로 잡았을 때 3%, 4%, 1%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계산기 누르시면은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5.09가 나오죠. 약 5.1%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1%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4번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을 물어봤죠. 정연파 교류면은 기본파잖아요. 일그러졌나요? 안 일그러졌나요? 왜곡이 전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률은 1번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10번이라든지 12번 문제 좀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은 뭐 2번, 3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직, 기, 고, 직, 기, 고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풀이의 분석 반드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놈의 제곱, 자 3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자, 이 문제는 뭐 암기하기 편하죠.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3의 제곱, 4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됐잖아요. 이런 문제들만 반드시 맞추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